지난 원의 방정식 첫 시간에는 원의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독특한 우리가 이제 식을 접근할 때 독특한 상황에 대한 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독특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 접할 때입니다. 곡선이 접할 때. 근데 원이라고 하는 애는 2차 함수의 모양, 2차 함수의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접한다라고 하는 애가 요 녀석이 X축에 접할 거냐. 요거 말고 나머지는 접하게 되면 직선들입니다. 직선. 어떤 직선과 접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원이라고 하는 애는 X축에 접하는 상황, Y축에 접하는 상황, 어떤 직선과 접하는 상황. 이렇게 Y축하고도 접하는 상황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접할 때에 대한 정보가 2차 함수는 접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점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정보보다는 이 접하는 자리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이런 도형의 특징이 있는데 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도형을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대표로 봤냐 하면 요 내심의 좌표, 내심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접원과의 관계에서 이제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반지름이라고 하는 중요 정보가 생겨요. 원의 특징은. 그래서 원은 뭔가의 직선과 접할 때는 그 중심으로부터 접하는 그 점, 직선까지 그 거리가 곧 반지름과 같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에서의 접합니다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따라갈 거예요. 요걸 먼저 대전제를 깔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어떻게 얘가 접하는 직선이 축일 때, X축일 때, 직선일 때 어떻게 써먹을 거냐의 그런 게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접합니다의 정보가 뭘 얘기한다?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이 정보를 이용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니까 그걸 머리에 먼저 쫙 기억을 하시고 자 가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접하는 것 중에 축을 먼저 대표로 볼 거야.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그 다음 두 개 동시에 접한다를 볼 건데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X축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식을 쓰기 전에 그럼 X축에 접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의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자, 1번과 2번을 그림을 한번 나름 해석을 해보세요. 지금 해석이 되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식으로 될 겁니다. 저게 뭘 나타내는 그림이고 어떤 상황일까? 뭐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뭐 짤 같은 거 보면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막 이런 거 막 나열해봐라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자 일단 X축에 접하는 위에 있는 두 가지를 보면요. 자 X축에 접한다 자체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 두 가지가 있대. X축에 접하는 게 뭐하고 뭐? 위에서 접할 때와 아래에서 접할 때가 있다. 그럼 위에서 접하고 아래에서 접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A에요 B에요는 뭐 얘기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가 A, B에서 출발하는 거야. 중심 좌표가. 자, 그러면 X축에서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곧 절대값 B인데 그 절대값 B가 양수니까 위에서 접하면 Y좌표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뭐하고 같은 거야? 반지름과 B가 같은 거야. 1번의 상황. 보여? 이해돼? 그럼 2번은 밑에 있어. 역시 중심의 좌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현재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B가 음수야. 그러면 현재 얘는 음수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다? 역시 B의 절대값과 같다. 그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떨어진 거리였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X축에 접한다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이 표준형의 식이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된다면 누구랑 같다?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요 라고 하는 정보가 확실합니다. 위든 아래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반지름 대신 절대값 B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뭐라고 쓰는 게 편한 거냐? x-a제곱 y-b의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 문자를 하나 없앤다는 의미인 거야. 자,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괄호의 제곱과 같은 거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없애줘도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표준형은 다음과 같이 쓰자. x-a의 완전제곱, y-b의 완전제곱은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r 대신 b를 제곱해서 쓰겠다. 자, 다시 그림을 보세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부터 x축까지의 거리, 중심부터 x축까지의 거리. 걔가 누구다? 절대값 b다. 절대값 b다. 그럼 걔를 r제곱이라고 쓴다. 자, 그러면 중심이 3,2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써보세요. 뭐라고 하면 되냐?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얼마? 4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됐죠? x축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위에 x축에 접하는 원을 해석한 걸 가지고 y축에 접하는 원을 또 해석해 보세요. y축에 접하는 원이란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할 때와 왼쪽에서 접할 때가 있구나. 두 가지가 있구나. 그렇다면 반지름의 단서는 어디에 있다? 요 중심좌표가 a, b인데 오른쪽이면 양수, a가 양수, 그게 곧 반지름. 중심이 y축의 왼쪽이면 a가 음수니까 거기에 부호 반대가 된 마이너스 a가 반지름. 자, 결론은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누구랑 같다? 중심의 x좌표가 y축에서 떨어진 거리랑 같다. 자,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라고 하면 중심의 x좌표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표준형에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에 요 r 대신 누구를 쓰겠다? 누구 쓰겠다? a를 쓰겠다. 그래서 요 y축에 접하는 원에서는 얘네를 같은 걸로 써주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중심이 3,2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9 되시겠다. 할 수 있겠죠? 자, x축에 접합니다. y축에 접합니다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떠올리고 나서 오케이. 중심의 y좌표,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의 정보로 쓸 수 있군요. 요게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식이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어? 자, 다음은요. 요 두 개가 한 번에 응용된 3번의 상황입니다. 자, 요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은 자, x축 기준으로 몇 군데 있었어? x축 기준으로 위아래 두 군데가 있었지.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두 군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x축, y축에 위면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에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사분면별로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가지 오케이? 그럼 방금 했던 이야기랑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상황에서를 보자. 1번 상황에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각각의 사분면에서의 동시에 접할 때를 보면 자,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x축의 위니까 a하고 r이 같아. 그치? b의 좌표도 양수니까 b하고 r이 같아. 맞아? 즉 a하고 b하고 r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모두 같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에서 요 r 대신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근데 b도 또 r이랑 같으니까 여기를 a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다 A로 써도 되는데 연결된 문자가 R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요번에는 R 대신 A가 아니고 A 대신 R, B 대신 R을 쓰자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 자, 다 R로 쓴 거 이해됩니까? 더불어서 왜 R로 쓰면 좋으냐면 우리는 중심이 이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모르면 A하고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R은 무조건 양수잖아. 반지름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R은 양수구나라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R을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2, 4분면에서 접하는 상황을 보세요. 2, 4분면. 중심이 A, B인데 2, 4분면이면 A의 좌표가 음수가 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값과 R이 같아졌지. 중심의 Y좌표는 양수니까 그대로 B하고 R하고 같아졌지. 그래서 2, 4분면에서 접할 때는 A 자리에 누굴 대입해? 마이너스 R을 대입하게 되는 거야. 2, 4분면 자리에. A 자리에. 자, 그러면 B 자리에는 그대로 R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써지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걸 이해합니까? 하지만 이해되겠어? 자, 3, 4분면에서 접하는 상황 보세요. 3, 4분면이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 중심의 Y좌표도 음수죠? 그럼 A 대신 마이너스 R, B 대신 마이너스 R이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R제곱, Y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4, 4분면도 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중심의 X좌표는 양수고요. 중심의 Y좌표는 음수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뭐라고 써야지 맞나요? 부호 뭐예요? 부호 뭐야? 마이너스. 부호 뭐예요?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각 4, 4분면 중에 어느 4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본다? 요 중심 X좌표의 부호와 중심 Y좌표의 부호를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껴주면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 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4, 4분면, 어느 4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것만 이해한다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익힐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이런 거 하나 더 우리 확인하고 갑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말이야, 얘들아.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 Y좌표는 절대값이 무조건 같죠. 부호는 달라도. 그래서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는 애를 보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는 중심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습니까?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Y는 X 위에 있다.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 자, 그러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접하는 애는 중심이 누구 위에 있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 이것도 그냥 지금 눈으로 한번 보고 갈 거야. 자, 요 내용을 이해해야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써먹을 게 있어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반드시 있을 거다. 지금 요 말 이해돼? 그래서 그건 하나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주요한 작업은 어느 4분면에서 얘가 X축, Y축에 접할 거니? 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소리예요. 자, 1, 4분면에서 접하는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1, 4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자, 그러면 X-R, Y-R, R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2, 4분면에서 접하는 반지름 3인원은 어떻게 되니? 자, 그럼 뭐라고 써?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 4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푼다. 되셨죠? 자, 152번입니다. 개념 익히기. 중심이 다음과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자, x축에 접할 때는 마이너스 1,3에서 반지름이 누구랑 같다? y좌표의 x축까지의 거리가 같군요.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3 반지름은 3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거리가 같은지를 보는 거야. 자, 2번 중심이 3,1이고요. 중심이 3,1이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이다. y축에 접하는 원이면 x좌표까지의 거리가 같구나.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써줘라.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요. 동시에 접한대요. 자, 이미 나왔어요.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에요. 반지름은 어차피 몇이에요? 반지름은 저기 나와 있는 애들의 절대값이에요. 2예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2의 제곱이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든 같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필수 예제 갑니다. 몇 번 할 차례죠? 몇 번까지 했나? 7번.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심만 가지고 오면 되네요. 그쵸? 우리가 일반형에서 중심만 뽑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x제곱 마이너스 10x가 보이네요. 중심의 x좌표 얼마? 5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자, 중심의 y좌표 얼마? 마이너스 2. 자, 중심만 뽑을 때 이렇게 쓰라 그랬어. 자, 그러면 중심이 5, 마이너스 2입니다. 중심이 5, 마이너스 2면서 x축 접한다. 누구랑 같다? y좌표하고의 거리가 같다. x축에 접할 때는. 자, 2번. 1,0과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자, 얘는요, 지금 y축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중심에 대한 힌트가 안 나왔죠. 자, 그럼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뭐라고 쓸 거니? 중심이 전혀 아직 힌트가 없어. 그럼 y축에 접하는 애니까 뭐라고 써? a제곱이라고 쓰면 a하고 b의 관계식 두 개를 만들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A, B, R이면 세 개의 정보가 필요했지. 자, 근데 A, B, A니까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해. 그럼 대입하는 값이 1,0과 2, 마이너스 1이야? 풀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미지수 두 개까지. 자, 그러면 1,0을 대입하자. 1, 0. 자, 전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자, 두 번째,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얘도 전개. 그러면 A제곱 이렇게 소거가 되고, 여기가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연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줘야겠어? a를 소거해줘야지 b가 얻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a 대신에 뭐 위에서 2배를 한 다음에 뺍시다. 대입법을 해도 되는데, 자, 여기가 2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을 만들고, 자, 위에서 아래를 빼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3은 0이 돼서, 자, b 값이 마이너스 1이나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b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는 b가 3일 때.
자, B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자, 2A는 2가 되니까 A는 1. B가 3이면 9 더하기 1, 10이 되니까 A는 5. 그래서 A하고 B의 지금 순서쌍이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이해되겠어요? 사실 이제 원이 나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 표준형으로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왜냐하면 이제 그림 중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뭔가 중심의 단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림에서. 그 그림에서 나오는 중심의 단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얘들아 점이 지금 1,0하고 2,-1이잖아. 어떤 원이 1,0이랑 5,0을 지난대. 자, 이런 단서가 나왔어. 1,0과 5,0을 지나요. 자, 중심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중심에 대한 단서를 주는 식이야. 예상해보세요. 뭘까요? 응? 도형의 특성상. 찾았어요? 뭘 찾았지? 찾은 정보가 뭐야? 중심에 누구 좌표? 중심의 내분점 좌표가 아니고 중심의 누구 좌표냐는 거는 x 좌표냐 y 좌표냐. 중심의 x 좌표가 얼마다? 저 정보가 지금 있는 거야. 읽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아래로 지나든 위로 지나든 중심은 그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1,0과 5,0을 연결한 얘가 누구냐? 원 안에 있는 어떤 현입니다. 현. 그 현의 정보가 x축이나 y축이랑 수직 또는 평행이 나오면 x좌표, y좌표의 힌트인 거야. 이해돼? (1,0) 5,0 0,1 3, 0,1 0,3을 지나요. 자, 중심좌표 얼마예요? 중심의 x좌표는 어디 있다? 요 1, 5를 지나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지. x는 3입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y는 2입니다. 중심좌표가 3,2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과 2,-1이 x축으로 수직 또는 y축으로 수직인 좌표가 나오면 직접적으로 중심의 좌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얘네들이 어느 축에도 평행하거나 수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대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점 나온다고 무조건 대입하면 점을 대입해서 푸는 게 좀 귀찮아요. 원을 풀 때. 그러니까 대입하기 전에 한번 저 점들이 조금 특별한 위치에 점이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정보를 놓치면 좀 더 힘들어지니까. 자, 163번은 뭘까요? 두 개 다 한번 볼까요? 소개를 해볼게요. 자, 162번 어떻게 풀라는 걸까요? 원이 x축에 접한다. 일반형으로 나왔어요. 접하는 원이면 우리가 뭐로 풀어야 돼? 표준형으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표준형을 일단 제일 만들어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8x y제곱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k. 자, 플러스 얼마? 여기 플러스 41입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41 마이너스 k 나왔다. 자, 얘가 어디 접한다? x축 접한다. x축 접하면 반지름이 누구랑 같다?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지? y좌표. 자, 그러면 제곱해서 y좌표의 제곱이 r제곱과 같다. y좌표의 제곱이 r제곱과 같다. 41 마이너스 k는 얼마? 25. 이해돼요? 자, 2번입니다. 중심이 누구누구 위에 있고 y축에 접하는 원 중 4,4를 지나는 원은 두 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대요. 자, 이쯤에. 자, 그러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인데 4,4를 또 지나는 원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럼 4,4는 4,4 이쯤에 있겠죠? 자,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여길 지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처음에 시작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y축에 접하니까 a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a, b가 이 위에 있어. b는 a 플러스 2, b는 a 플러스 2. 자, 식 하나 확정. 자, 다음은 4,4를 지나. 자,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식 하나 더 나오고 대입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두 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8번.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요 표시 좀 해주시고요. 이 8번의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도 잘 나오지만 특히 동시에 접하는 원이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와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문제입니다. 어디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지나가는 점을 주고 구하세요. 다음에 첫 번째.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표준형이 몇 개 중에 하나였다? 표준형의 식 몇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접근한다? 응? 4개. 그럼 4개 중에 하나 뭘 가지고 확인해야 돼?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얘기죠. 그렇지? 상원아, 몇 사분면 지나는 애니? 1사분면을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1사분면에서 접해야겠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첫 번째 뭘 해석한다? 사분면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분면, 눈으로 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거. 이걸 익혀야 너희들이 1등급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접근이 가능해져요. 숨어있는 두 번째 정보는 그 지나가는 점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의 점인가 아닌가도 같이 살피셔야 돼요. y는 플러스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자, 지금의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를 지금 일단 과자를 뿌려 놓은 거예요. 아까 y는 풀마 x가 언제 나왔지? y는 풀마 x 위에 반드시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다고 했지? 그거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미리 살짝만 얘기한 김에 더 확장하고 가면, 자, 이렇게 돼요.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1사분면 상황만 볼게요.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약에 지금처럼 2,4를 동시에 지나. 그럼 2,4면 이쯤에 있습니다. 2,4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작은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큰 원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나와요. 반드시. 사이즈별로 두 개가 나오는데 작은 원과 큰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서 가는 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의 점이 아닐 때의 상황. 아닐 때. 자, 그래서 그 위의 점이냐 아니냐. 위의 점이 아니면 교차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위의 점이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지나가는 점이 뭐 1,1, 2,2처럼 자, 이렇게 y는 x 위의 점이면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이렇게 그 다음 다른 하나가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돼서 그 점에서 접합니다. 접해. 풀마 x 위의 점이면 두 원이 접합니다. 교차하는 상황과
접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 눈으로 이해돼요? 교차하는 상황이 뭐고 접하는 상황이 뭔지 이해돼?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어떤 문제의 질문 때문에 얘가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되냐면 자, 그러면 이 위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 있고요. 그 중심을 C1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큰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다, 다르다? 다르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다르죠?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보세요. 자, 여기 중심 C1이 있고요. 여기 C2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예요. 반지름의 합과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무지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같을 때는 그냥 더하면 돼. R1, R2를 찾아서 또는 R1, R2의 합을 구하면 돼. 근데 다를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C1, C2를 구하려면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보일까? 자, 그러면 루트 2R2 마이너스 R1의 제곱. 그게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C1, C2가 접하지 않을 때는 루트 2R2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될 거다. 또는 R1 더하기 R2가 될 거다. 언제는 반지름의 합이 될 거냐? 언제는 저 R2 마이너스 R1의 제곱으로 구할 거냐?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최대한 좀 여기를 요렇게 써서 정리를 합시다. 교차할 때와 접할 때. 자, 교차할 때는 C1, C2의 길이가 뭐라고요? 루트 2R2-R1의 제곱. 접할 때는 R1 더하기 R2.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한 편에 정리를 해주세요. 책에. 교차할 때의 C1, C2. 접할 때의 C1, C2. 자, 문제를 풀어갈게요. 자, 지금의 문제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차하는 상황이에요, 두 원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나오면 어려워요. 얘가 나오면 쉬운 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야 중심좌표가 r, r이 나옵니다. 1사분면 2의 점이고요. 2,4를 지납니다 하니까 x에다 y에다 2하고 4를 대입하겠죠. 자, 그러면 전개. 자, 그러면 r제곱 하나 소거해주고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자, 그러면 지금의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1단계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자 지금 R-2, R-10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자 R1은 2, R2는 10 끝난 거예요. 이 숫자가 다 나오면 아주 쉬운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뭐다? 첫 번째는 R이 2일 때 또는 R이 10일 때.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원하는 원은 다 구한 겁니다. R 값이 나왔습니다. 자, 아주 쉬운 걸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R1, R2를 다 아니까 2,2하고 10,1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니? 변형할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어렵다 그랬는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아무데나 바꿀게요, 여기를. 10.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여기도 바꿔. 6. 2-제곱 마이너스 AC는, 아유, 또 틀렸네. 8. 이렇게.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R1, R2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굳이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C1, C2를 구하세요. 이렇게 들어온다. C1, C2. 그럼 좌표 갖다 못 풉니다. 이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R1 더하기 R2 얼마? 8. R1 곱하기 R2 얼마? 10. 보여?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자, 그러면 R2 마이너스 R1의 제곱은 누구냐? R2 플러스 R1의 제곱 마이너스 4AB. 64 마이너스 40은 24. 자, 그래서 루트 48. 그게 답이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연습한 김에 자 아까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점 2,2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X-2의 제곱, 아이고, X-R제곱, Y-R제곱은 R제곱. 자, 2,2를 지난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때는 어디 지났어? Y는 X 위를 지났지?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누구라고? R1 더하기 R2라고. 답이 얼마야? 8이야. 8. R1 더하기 R2가 중심 사이의 거리로 끝나는 거야. 이때는. 둘이 이렇게 외접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R1 더하기 R2가 그냥 바로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Y는 X 위에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갈래길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정리하자. 첫 번째. 자, 주어진 식을 표준형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점을 대입한 후에 R의 값을 인수분해가 돼서 구해라. 그러면 제일 쉽다. R의 값이 구해지면 남은 문제 오케이. 근데 R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걔가 Y는 X 위에 점을 지나는 거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R1 더하기 R2가 중심 사이 거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해야 된다. 되겠어? 자, 9번입니다. 몇 번까지 있니? 10번도 최대 최소인가? 아니네. 자, 끊었다 할게요.